시간에는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저번에는 형태소 봤었지? 의미가 있는 것들 중에서 쪼개고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라고 했었어. 그래서 잠깐 저번 시간에 이제 단어의 짜임 하기 전에 형태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고 가볼게요. 자, 일단은 형태소는 자립 유무에 따라 나눠졌었고,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나눠졌었지. 자, 자립 유무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졌죠? 그죠?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본다면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형태소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형태소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일단 형태소로 나타낸다면 나는 밥을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먹는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우리가 자립 형태소랑 의존, 실질 형식 형태소까지 한번 해보자. 일단 시간 줄게. 멈추고 한번 자기들이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맞춰보자. 자립은 완전히 독립해서 쓸 수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 그렇지. 나하고 그다음에 밥이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의존이죠, 의존. 그리고 먹는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눈여겨보자. 뭐냐면 요거죠, 요 단어가 이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눈여겨봐요. 실질 형태소, 의미에 따라는 이제 실질 형태소 나눠지거든.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자립 형태소는 무조건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밥. 선생님이 아까 동글뱅이 친 거 뭐죠? 네, 먹 있죠, 먹.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뭐 단어의 구성 요소로 본다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뭐라고 했지? 네, 어근이라고 했어요. 자, 즉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 되는 거야. 동사의 용언, 그죠? 용언. 그래서 여기는 얼마든지 뒤에 붙어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형식 형태소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럼 뭐가 있을까? 네, 는이 있고요. 그리고 을이 있고요. 네, 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어떤 거라고요? 조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잠깐 멈추고 이거 자립하고 의미 나눠서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형태소 앞부분 다시 듣고 오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단어의 짜임으로 이제 들어갈게. 자,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에 자, 접사로 된 형식 형태소가 있어요. 자, 어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실질 형태소가 어근입니다. 알겠죠? 의미가 있는 것을 어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접사는 뭐죠? 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얘는 조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뜻이 있는 것. 그러면은 선생님 질문, 그러면 자립 형태소도 어근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갈 수 있죠. 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어근이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떤 부분이죠? 네, 중심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방이라는 단어와 김밥이라는 단어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 가방은 일단 단일어이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의미도 있지만 쪼갤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얘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단일어라고도 합니다. 단일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김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김밥은
우리가 먹는 김과 밥이 만났어요. 네. 둘 다 중심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쪼개지죠. 그리고 이 김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미리 얘기한다면 얘를요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 네, 어근 이렇게 어근의 결합을 합성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단일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어근과 어간 다시 한번 구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어근은 알았단 말이에요. 어근. 근데 여기 우리가 어근과 어간을 한번 구별을 해보자, 얘들아. 어근이라는 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을 얘기하고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아 고정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잡다라는 말이 잠깐 잡다가 있어요. 누가 잡는 거죠? 잡다라는 말에서는 내가 잡는 거야. 내가 뭔가를 잡는 거죠. 그러면 얘를 분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겠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잡는 게 아니라 능동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잡힐 수도 있죠. 그럼 뭐죠, 얘들아? 내가 있어.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잡힌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피동이라고 하죠, 피동. 그러면 잡다에서 피동이 되려면 잡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말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되냐면 히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일종의 전미사야. 어떤 전미사냐면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럼 다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잡다에서는 어근이 잡만 되겠지만 얘가 만약에 피동으로 바뀌었다면 이 히라는 뭐가 돼? 피동 전미사가 같이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보입니까, 얘들아? 여기를 뭐라 그러냐? 어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어간. 왜냐면 이게 내가 계속 잡히는 상태가 되는 그 말이 되려면 뜻이 변하지가 않는 부분이 바로 어디까지가 돼야 돼? 여기 전미사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그래. 그럼 어간에서도 또 나눠볼 수가 있죠? 잡히다 에서 여기서 또 나눠볼 수 있어. 어떻게? 잡하고 히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근이 되는 거야. 이해갔니? 얘는 일종의 전미사가 된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전미사. 전미사가 뭐냐면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더해주는 것을 전미사. 일종의 조사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간은 여기까지 포함이고요. 어근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전미사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전미사 할 때 이 미는 꼬리 미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미만 빼봐. 뭐죠? 네, 접사입니다. 접사. 선생님 미리 잠깐 얘기를 해준 거야. 바로 전미사 할 때 꼬리 미자 뒤에 붙는 그 조사 단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걔가 꼬리에 붙으면 전미사고요. 걔가 앞에 붙으면 접두사입니다. 그러면 접사가 어떤 의미가 있나? 아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또 뜻을 더한다거나 제한하는 거, 하지 마 하는 거, 의미의 주변 부분,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같은 애가 접사랑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이 그 내가 붙는 어근의 앞에 있었어. 이렇게 이해가니? 이렇게 앞에 있는 요 조사를 바로 접두사라고 하고요. 어근이 있어. 근데 뒤에 붙어요. 꼬리 밑자를 써서 얘는 전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잡히다 할 때 이 잡히다 있었잖아요. 네. 얘가 어근인데 뒤에 피동을 만들어준 접사가 됐죠. 그래서 얘는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접사가 이렇게 어근 앞에 오는 경우에는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는, 정해 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접사가 어근의 뒤에 있으면 역시 같아요. 한정해 주기도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별표 빡 치세요. 품사를 바꾼다. 품사라는 게 뭡니까? 네, 그렇게 돼서 자, 이렇게 접두사, 접미사로 사용이 돼. 근데 선생님 얘기했잖아.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먼저 선생님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제 선생님 많이 쓰는 예시 중에 하나가 자, 얘들아, 달리다라는 것은 뭘까?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정답은 네, 동영사죠. 아, 동영사가 아니죠. 동사죠. 선생님 요즘에 좀 병에 걸렸어. 이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는 병. 동영사가 아니라 동사죠. 자, 근데 이 동사인데 이 동사라는 품사란 말이야. 그쵸? 동사는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있잖아. 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꾸죠?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요. 어떻게 바꿉니까? 네, 요렇게. 미음, 또 뭡니까? 네, 기.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달리다라는 말을요. 달림 또는 달리기 이렇게 해서 동사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동사만 명사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만 가능한 게 아니라 자,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형용사. 예를 들어 볼까요? 예쁘다는 당연히 형용사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예쁨 이렇게 바꿉니다. 또 예쁘기, 예쁨 그래 예쁘기 이런 말은 좀 없지 않나? 예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예쁨으로. 얘도 일종의 뭘로 바뀐 겁니까? 아이고. 네, 명사로 바뀐 거죠. 명사. 자,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같은 애들이 이렇게 바뀌기도 한단 말이야. 즉,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달리다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 어딥니까? 여기잖아. 달리다, 달리까지가 되겠죠? 요게 어근이 어떻게 바뀝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바뀐다고. 명사로. 그래서 이렇게 품사를 바꾸기는 역할도 합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내용 들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사, 네, 이제 접미사 방금 얘기한 거고요. 이제 접두사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접사는 뜻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맨하고 군이라는 단어 볼게요. 맨발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네, 맨 플러스 발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어근, 이 발 부분이에요. 그죠? 얘는 뭡니까? 네, 접사입니다. 여기도 밥이랑 만나죠. 자, 그럼 맨이라는 뜻은 없지만 어떨 때 얘를 쓰냐?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맨이라는 뜻이 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다 해서 이게 맨의 뜻이 되는 건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어? 접사는 의미를 한정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의 역할이 된다는 얘기지, 맨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더하는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인데 양말을 신지 않는 그런 발. 밥이긴 한데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없이 먹는 밥, 맨밥 이렇게 되는 거죠. 군도 마찬가지야. 군도 쓸데없다라는 의미를 더한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는 거기 때문에 뜻이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소리긴 소리인데 필요 없는 소리죠. 군소리. 살은 살인데 필요 없는 거. 군살. 이렇게. 그래서 접두사가 사용이 된 거다. 접사가 앞에 붙었다. 자, 또 그 밖에 예가 있는데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먹는 밤 있잖아요. 그죠? 어근인데 그 해에 난 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햇밤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햇이라는 게 일종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얘도 일종의 접사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햇이 자, 어떤 의미입니까? 당해라는 건 그 연도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의미의 뜻을 뭐한다? 한정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햇밤 있고요. 또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해과일 있잖아요. 해과일. 그죠? 그래서 어근에 이렇게 붙었어.
그래서 여기는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뭐가 된다? 네, 접두사가 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접미사야. 접미사가 뭐라고? 네, 접사가 어근 뒤에 붙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고 했지? 이게 동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품사 자체를 바꾼다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꾼이라는 단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무슨 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냥꾼, 사기꾼 여기 다 어근, 접사 그쵸? 어근, 접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꾸러기라는 단어도 한번 알아볼까? 꾸러기는 보통 뭔가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그거 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한다. 그게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너무 많이 하거나 뭔가가 심해. 자, 장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뭐가 만난 거야? 접사인 꾸러기가 만났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꾸러기가 말았어. 선생님 집에는 이제 그거 있어요, 얘들아. 아침 잘 못 일어나거든? 잡이 아니라 뭐죠? 네, 잠꾸러기. 예, 꾸러기, 접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밖의 것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선생님 전화가 와서 미안해. 자, 여기 보니까 날개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의 결합은 자, 요렇게 만났어. 근데 여기 뭐 붙었네. 그치. 얘 활용 가능한 애야. 그럼 얘는 원래 모습이 뭐였냐? 그래요. 날다라는 말이었단 말이지. 자, 날다라는 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날이라는 어근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근 접사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날이라는 동사의 어근이 글쎄 이 전미사인 개, 이 사실 이 개자가 무슨 뜻이냐면 도구를 의미할 때의 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어요. 지우개 있잖아, 얘들아. 이 개가 도구야. 그러니까 지우는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날다와 개가 만났어.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날개가 됩니다. 원래 날다는 뭐였습니까? 네, 동사였잖아요. 근데 이 도구인 개, 접사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날개가 됐어. 이거 뭐죠? 네, 명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뜻을 더한 명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네, 명사. 아까처럼 또 볼까? 지우개도 마찬가지야. 지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였을까? 네, 지우다. 그래서 지우다 라는 그 지우다가 뭡니까? 네, 동사잖아요. 네. 자, 동사에서 지우다인 어근이 이제 동사인 얘가 뭐랑 만났어? 네, 도구인 개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우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동사에서 뭘로 변한 거예요? 네, 명사로 변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도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자, 방금 춤도 원래는 추다라는 의미의 동사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네들이 뭐가 만났어요? 아까 명사형 만들어주는 거 있었잖아. 뭐라고요? 요거 또 뭐라고요? 이거. 선생님 얘가 뭐나요? 아니 그냥 요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추다가 뭐가 됩니까 얘들아? 네, 춤이라는 명사가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에서 우리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근과 접사에 만들어진 만남도 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단어의 유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성되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지죠?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어집니다. 단일어는 뭘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어근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고요. 복합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게 있고요. 접사 플러스 어근 또는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애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했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바로바로 알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네, 합성어. 네, 근데 접사가 앞에 있어요? 접사가 만났어. 일단 접사가 만난 애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네 둘 다 뭐라 일단 파생어라고 그래. 파생어. 여기도 파생어야.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무조건 파생어야. 그런데 굳이 접사의 위치로 묻는다면 여기는요 전미사고요. 그쵸? 여기는 뭐다? 접두사가 된다. 이해가죠? 자,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거 뭐라고요? 네, 단일어. 단일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는 어떻게 나눠진다?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거야. 잠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켜볼게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 뭐라고요? 그렇죠. 단일어라고 하죠.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지고 어근과 접사가 됐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 네, 복합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합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근과 어근, 뜻이 있는 애들끼리 만나는 거 뭐라고 하죠? 네, 합성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나요? 네,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나요. 자, 이번에는 접사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접사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 붙을 수도 있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합쳐서 파생어라고 하고요. 어근 접사로 이루어진 거는 접두사, 아니 접미사. 그다음에 접사가 앞에 있는 경우는 접두사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자.